I like math. 윤서야 해석해볼래? 오, 영어 좀 할 줄 아는구나. 자, 얘를 문장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들을 각각 뭐라고 하죠? 단어라. 물론 주어, 동사, 명사 일단 단어라고 하죠. 수학에서도, 그러니까 너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수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진짜 수학에서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 있다. x 문자 배웠죠? 2y 더하기 4. 수학에선 얘를 식이라고 해요. 식. 왜요? 몰라요. 저도 그냥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루는, 아니 문장을 이루는 건 단어잖아요. 영어 이 문장에서. 수학에서 이 식을 이루는 얘들 있죠. x, 2y, 4.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합니다. 왠진 저도 모릅니다. 항으로 시작하는 단어. 좋습니다. 또 항문? 좀 더러운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항문. 그러니까 왜 이 항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항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항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3개. 첫 번째 항은 x, 두 번째 항은 2y, 세 번째 항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만약에 x 마이너스 3k 플러스 6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도 식인데 항이 너희가 실수하는 게 x항, 3k도 항, 6도 항이어서 항이 총 3개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도 그 항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여러분 얘가 x에다가 마이너스 3k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항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그리고 6 이렇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밀한 항의 뜻은 여러분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그러니까 더하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 1 곱하기 x, 그러니까 더하기는 없잖아. 무조건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거야. 여기도 봐봐, 마이너스 3k라는 건 마이너스 3이랑 k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이루어지면 안 돼. 더하기로 이게 딱 잘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더하기로 딱 잘렸을 때 얘들을 각각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수학적인 항의 의미를 이렇게 텍스트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보고 이런 수학적인 식을 다룰 때 이 더하기로 끊어진 애들을 항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윤서야 항이 몇 개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십니까? 5개. 첫 번째 항은 뭐죠? 두 번째 항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두 번째 항이 2B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틀렸죠, 여러분? 너도 약간 2B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하나 얘기하세요. 마이너스 2B라고 말하셔야죠. 지금 내 감정이 어떻겠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방금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 하면서 내가 아니 붕어도 아니. 그래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B, 세 번째 항은 6, 네 번째 항은 7K,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6Z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은 항인데 여러분 상수항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고, 왜? 여기 문자 X, 여기 K 있잖아. 상수항 아니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이제 4인 거죠. 여기도 X 있고 Y 있으니까. 자, 여기서 상수항은 6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밖에 없는 항,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말이 또 존재해요. 개수. 자, 개수가 뭐냐면 봐봐요. 일단 수랑 문자가 같이 나오는 항이어야 돼. 수랑 문자가 같이 있는 항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2y. 쌤 여기 숫자 없는데요. 1이 곱해져 있다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됐건 수랑 문자가 곱해져 있는 항에서 이 숫자만을 얘기하는 거야.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4a라는 항이 있어. 이 항에 a의 개수 이런 말을 물어봐요. 얘가 뭘 의미한다? 이 전체적인 식에서 a가 붙어있는 항이 있을 거예요. 그 붙어있는 이 항에 a 앞에 곱해진 얘는 사실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잖아.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래서 4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은아, b의 개수는 얼마니?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마이너스 2라고 하셔야겠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자, 그러면은 윤서야, z의 개수는? 눈이 안 보이십니까? 맹인이십니까, 혹시? z의 개수는? 하나 얘기해. 마이너스 6. 윤서야,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k의 개수는? 시력이 안 좋다면 앞으로 앉으세요.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예제인데 볼까? 5x 빼기 2y 빼기 7이라는 식이 있어. 항은 총 3개죠, 여러분.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7. 항이 총 3개인데 여기서 나와있던 3개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다. 그리고 x의 개수는 5고 y의 개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오늘 배운 거 항, 상수항, 개수 3개 용어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은 다항식. 식은 식인데 여러분, 다항식이란 게 있어. 자, 항은 방금 배웠고, 다자는 많을 다자를 쓰는 겁니다. 다다익선이란 말 아시죠? 그래서 항이 많은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항이 1개 이상이면, 이거 약간 애매한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다항식이라고 해. 근데 항이 딱 1개면 단항식이라고 해. 짧을 단자를 써서 단항식. 예를 들면 잘 들어. 잘 봐. x 더하기 y 플러스 6 이렇게 있다고 쳐. 항이 몇 개요, 여러분? 3개죠? 3개라는 것은 1개 이상이죠, 여러분? 그럼 얘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 합시다. 뭐 3x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항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짧을 단자 써서 단항식이라고 쓴단 말이야. 자, 근데 1개 이상이면 사실 얘는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애매하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약간 아직 초등학생인 너희가 받아들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식들을 다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적어도 얘를 보고 단항식이라고만 안 하면 돼. 왜? 단항식은 딱 항이 하나일 때만. 그러니까 무조건 식은 다 다항식이에요. 근데 얘는 그 다항식 중에서도 단항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고, 얘는 무조건 다항식이지 얘를 보고 단항식이라고 부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항식의 뜻이 1개의 항이나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그러니까 1개 이상이어도 다항식으로 친다는 거예요. 단항식은 무조건 1개일 때만 단항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4a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다항식이어도 돼. 아니면 단항식이라고 불러도 돼. 근데 갑자기 4a 더하기 2b. 그러니까 무조건 다항식은 맞아, 둘 다. 근데 딱 하나일 때는 단항식이라고 더 불러주는 걸 더 선호하고, 근데 다항식이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 단항식이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잘 들어요, 여러분. x분의 2. 자, 이런 거는 여러분 항이라고 뭐라 해야 될까?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얘랑 2분의 x는 다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라고 하거든요. 잘 들어, 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x인 거고, 굳이, 맞죠? 아니면 이렇게 쓰자. x 나누기 2인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x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얘랑 똑같은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2 나누기 x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x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약속인데, 이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것은 다항식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이거는. 근데 분자에 x가 있는 건 괜찮아요. 얘는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분모에 x가 있는 건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배울 수 있는 거고 뭐 어찌됐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항식이 아니다. x분의 2, x 빼기 3분의 1 같은 거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다. 자, 다항식은 내가 이미 말했고 넘어가도 되겠죠? 몇 시야? 36분. 자, 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차수가 뭐냐면 이런 식이 있다 합시다. 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7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항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야. x, 3x 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7. 항이 총 3개죠. 자, 봐봐. 첫 번째 항부터 약간 볼게. 자, 얘는 1 곱하기 x고, 자, 두 번째 얘는 3 곱하기 x 곱하기 x고, 자,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야. 얘는 그냥 7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차수가 뭐냐면 잘 들어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항에 x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 하나밖에 안 곱해져 있죠. 얘를 그때 이 항의 차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차입니다. 1차수항. 간단하게 1차 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지금 2번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차 항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몇 차입니까? 2차수요. 이렇게 2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총 x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차 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쌤, 얘 문자가 안 곱해져 있는데요. 그럼 0차 항입니까? 0차 항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아까 배웠던 상수항. 그래도 0차 항이라 해도 이제 수학 좀 배운 사람들끼리는 그냥 상수항을 이 사람이 지금 상수항을 말하고 있구나. 다 아니까 뭐 0차 항이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상수항이라고 말 쓰셔야겠죠. 상수항의 차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내가 뭘 했어? 각각의 항에 대해서 차수를 얘기했잖아. 근데 이 전체적인 식 있잖아. 이 전체적인 식도 다항식인데 지금 이 다항식에도 차수가 존재해. 자, 당연히 생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우두머리의 차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 얘가 지금 제일 높은 차수 아닙니까? 3차 항이 있잖아. 그럼 얘를 이 전체적인 식은 3차식 이렇게 쓰셔야 된다. 우두머리의 차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5제곱 더하기 x 6제곱 마이너스 7x 100제곱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5차 항이에요. 6차 항이에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얘는 100차 항이야. 항은 각각 5차, 6차, 100차 항이지만 전체적인 다항식은 100차 다항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그래서 자, 이런 다항식이 있네요, 여러분. x제곱 더하기 6x 빼기 3이라는 다항식이 있어. 자, 얘는 2차 항, 얘가 제일 크죠. 얘는 1차 항이고 얘는 0차 항, 상수항이니까. 그래서 제일 큰 우두머리 x제곱 2차 항의 이름을 따서 2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개념으로 1차식은 뭐겠습니까?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네요. 자, 얘 1차 항, 얘 상수항. 항들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건 얘 아닙니까? 1차 항.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죠, 여러분. 5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뭐 이렇게 합시다. 얘 2차 항, 얘 1차 항, 얘 상수항. 그럼 얘는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되는 거죠. 2차 항이 제일 높으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할 거는 x분의 5랑 5분의 x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분모에 x가 있으면 이건 애초에 다항식이 아니라서 얘를 1차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1 곱하기 x이기 때문에 분자에 문자가 있는 거는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모에 x가 있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항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차 다항식이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하면 되죠? 아이씨, 많네, 생각보다. 문제 풀 수 있을까? 자, 봐요. 자, 단항식이 있어요. 7a라는 단항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를 곱할 거야. 6. 자, 느낌적으로 안 배웠지만 그냥 그럴 것 같은데 하나가 답 얼마일까? 틀려도 되겠죠? 안 배웠으니까. 지렸다. 67a 됐다. 윤서야, 얼마일까 답이? 6.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게 수학의 극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현 주소. 한 얼마겠니? 느낌상? 모르는구나. 42a일 것 같지 않니? 곱하기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돼요. 근데 적어도 뭐라 썼어? 6, 7a라 썼나? 그리고 7a, 6? 야, 잘 들어봐봐. 야, 2a라는 거는 2 곱하기 a란 거 동의하시죠? 얘는 2 곱하기 a란 건 a 곱하기 2랑 똑같은 거고, 얘가 지금 a가 2번 더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2a라는 것은 a가 2개 있는 거야. 야, 4라는 거는 굳이 말하면 1이 4개 있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 7이 지금 7개 있어. 여기다 곱하기 6 하면 a가 몇 개 되겠니? 42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자, 그럼 마이너스 3x 곱하기 4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떤 단항식이랑 숫자를 곱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마지막에 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2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야, 곱셈의 교환법칙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까? 넘어갈까? 너희를 괴롭힐, 심리적으로 괴롭히기만 할 것 같고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주자. 그냥 가볍게 잘 봐봐.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은 여러분 똑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죠? 근데 봐봐. 곱하기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앞에 3이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오는 거나, 곱하기라는 이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앞에 2가 나오고 뒤가 3이 나와도 똑같다. 실제로 결과값이 똑같잖아. 얘를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앞에서 배웠구나. 그래서 배웠구나. 실제로 교환이 일어났죠, 여러분. 교환법칙. 결합법칙. 교환은 안 일어나죠, 여러분.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 대신 괄호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없던 괄호가 생긴다거나, 있던 괄호가 없어진다거나, 없던 괄호가 생긴다거나, 괄호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어찌됐건 여러분,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2 곱하기 3에다가 4를 곱하나, 아니면 2에다가 3 곱하기 4를 곱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자, 곱하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눗셈. 8a 나누기 2. 자, 윤서야, 얼마일 것 같니? 4a. 그래서 맞구나. 그러니까 숫자끼리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돼야 7a 나누기 3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3분의 7a 이렇게 씁니다. 얘는 딱 나눠 떨어지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분수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차식으로 갑니다. 항이 2개가 될 거예요. 잘 봐요. 자, 4 곱하기 뭐 3a 빼기 6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분배법칙 배웠죠, 여러분? 옛날에 배웠어. 자, 2 곱하기 3 더하기 4나, 누가 심심한 거야. 원래는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2에다가 7을 곱하셔야 되는데, 심심한 사람이, 자, 2를 더하기 전에 3에 한번 곱하고,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를 4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얘 지금 2개 연결한 게 지금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연결해봤더니 6 더하기 8 해가지고 얘 2, 7에 14나 6 더하기 8이나 똑같더라. 이게 이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4를 곱하는 거야. 그럼 4, 3, 12a가 되고 그 다음에 이 4를 이번에 여기다 분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6에 분배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다항식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는 자 20x 플러스 8을 뭐 나누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래.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봐봐 바로 이렇게 나눠질 때는 야 20x 나누기 어차피 얘도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곱하기였으면 개꿀인데 지금 나누기니까 좀 생각을 해서 20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5죠. x는 그냥 붙이시면 되는 거고 8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이게 딱 나누어 떨어지잖아. 20도 4로 나누어 떨어지고 8도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3x 플러스 12 나누기 6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6 좋지 않나? 4로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야 돼. 3x 플러스 12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4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 4분의 1을 분배 법칙으로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3x에다가 4분의 1이 곱해지니까 4분의 3x 이렇게 되고 4분의 1이 12에 곱해지니까 약분 때리면 3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눠 떨어질 때는 그냥 바로 답 쓰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곱하기로 바꿔서 곱하기를 분배하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게 더 깔끔할 겁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몇 시야? 47분? 57분에 마칠 듯? 10분 만에 빨리. 문제가 좀 많을 텐데. 자, 항이 총 3개 있어요, 여러분.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항은 3개입니다. 맞는 말. 상수항은 5다. 맞는 말. x제곱의 개수는 얘가 지금 3분의 1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개수는 3분의 1인데 지금 3이라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 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라는 건 마이너스 1 곱하기 x이니까 마이너스 1이 지금 문자에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2차이다. 왜냐면 얘가 2차항이기 때문에 2차항이 지금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식의 차수도 2차가 되고 2차식이라고 부른다. 자, 다음 중 1차식인 걸 고르래. 자, 2차 항이 있죠, 여러분. 2차식인 거야. 얘 상수항. 자, 여기 1차 항 하나 있잖아요. 맞죠? 1차 항 하나 있으니까 얘 1차식이고요. 자, 분모에 x 들어가는 건 내가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자, 얘도 1차항, 얘도 1차항. 1차항이 제일 높으니까 1차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7이랑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35인데 틀렸죠. 그냥 35래. 자, 일단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뀐다고 했고 그 다음에 4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3이랑 y밖에 안 남기 때문에 3y가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나눠 떨어지죠, 여러분. 일단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여야 되는데 이미 틀렸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 그리고 10이랑 2를 나누면 6 쓰시고 문자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36a 곱하기 9분의 5로 바꾸는 거고요. 그럼 9랑 36이 4로 약분되죠. 그러면 4, 5, 20a인데 틀렸고 답은 5번이겠네요. 자, 3분의 1y 곱하기 얘 역수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곱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결과는 3이랑 6 약분하면 여기 2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 y 이렇게 답이 되겠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결과부터 써놓고 부호부터 써놓고 분자에 2y, 분모에 5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이랑 숫자를 곱해서 간단히 나타내라는 문제죠. 자, 마이너스 3이 2x에 곱해지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에 곱해지면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고 6, 3, 18 이렇게 됩니다. 틀렸어. 자, 이거 좀 골치 아픈 거니까 아니 그래도 해야지. 자, 마이너스 6a에다가 3분의 4가 곱해져.
따로 써. 마이너스 6a에도 3분의 4가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닙니까? 3분의 4 이렇게 곱하면은 일단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혼자 있으니까. 3이랑 6 약분하면 2가 되고 2, 4, 8에 a 이렇게 들어가시. 자, 마찬가지로 3분의 4를 마이너스 3분의 1에도 곱하자. 마이너스 3분의 1에도 3분의 4를 곱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결과는 마이너스고요.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분의 4 a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바로바로 나눴으면 될 것 같거든. 마이너스 15b랑 마이너스 3을 나눴죠. 일단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되고, b는 그냥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9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맞죠? 이거는 뭐 간단해서. 자, 10x 플러스 4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꾸시고요. 자, 그럼 10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10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약분하고 5가 되죠. 마이너스 3, 5, 15x 마이너스 15x 맞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 이번엔 플러스 4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할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은 자, 약분 때리면 여기 2가 되겠죠. 2, 3, 6인데 8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